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플 CEO 브래드가 브라이언 퀸텐츠 CFTC 캐롤라인 팜 임시 의장이 이제 물러나고 지명이 어제자죠. 트럼프가 어제자로 임명을 하면서 관련돼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X에다 뿌리면서 이게 보도화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브라이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뭐 뉴투데이에서 먼저 나왔다고 하지만 뉴투데이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리플 CEO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한 거는 뉴투데이에서 먼저 나왔고요. 전문지에서 나왔고요. 임명 관련된 거는 블룸버그에서 이분이 이제 임명됐다. 브라이언이 이제 신임 CFTC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브래드가 굉장히 정무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무적이냐면은 사실 브라이언과 브래드가 그렇게 뭐 친구라고 볼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일하시는 것과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사실상 리플과 그렇게 XRP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간접적인 이제 링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후에 어떻게 됐건 브라이언이 CFTC 위원장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전적을 좀 살펴보니까 PA 그러니까 로비죠. 로비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전에 이제 CFTC 위원이었다가 임명은 오바마가 했다가 인준이 통과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정부 때 다시 임명이 된 이후에 다시 나온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VC 회사라고 하죠. 투자 회사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다가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이 CFT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거는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트위터 딱 들어가시면요. 웹3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웹3 하면은 블록체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분의 이력을 좀 봤습니다. 다년간 이제 팔러시에 관련돼서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뭐 하우스 리프레젠테티브 그러니까 뭐 컨그레스 우먼한테도 국회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제 CFTC에서도 일을 하면서 커미셔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까지 하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기업에 있다가 보통 공기업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기업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공으로 가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약간 얘기한 것도 2024년 그러니까 지명되기 전에 12월자로 또 보면은 약간 펄이 이제 친구라고 하죠. 마이클 펄이 이제 SEC 의장으로도 지명돼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round promise of digital asset.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뭐 폴이 된 것도 그렇고 노원 베러니까 항상 그 크립토에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이분의 트위터를 좀 분석해 보면은 본인이 직접 내는 메시지가 한 10이라고 보면은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크립토에 관련된 거 약간 이슈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리트윗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론 형성하고 정책 결정권자들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드립니다. 브라이언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봤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뭐 컨텐츠 딱 찾아봤더니 미국 금융관리자 및 정책 고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젊게 생겼죠. 플로이커팔리는 리퍼블릭 공화당이고 두크 대학과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이제 수장이 됐죠. CFTC의 이제 위원으로 있었고요. 학력은 두크 대학교 공공정책 학사에서 조지 워싱턴대 MBA를 그러니까 경영을 전공한 거죠. 코트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봤더니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약간 커멘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즈 인터내셔널 이제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서 진행을 해서 2001년서부터 7년까지는 미 하원 의원 데보라한테 보좌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한 6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배웠다고 보고 있고요. 2013년에는 투자 회사에 이제 캐피털 매니지먼트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아니고 설립을 하고 대표가 됐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16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CFTC로 위원으로 지명했는데 상원 인준에서 절차가 미완료가 됐고요. 다시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CFTC 위원으로 재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준이 통과돼가지고 8월 15일부터 굉장히 CFTC 위원으로 막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조 바이든이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면이죠. 2022년 12월 안드레슨 호로워치라고 해서 이거는 VC 투자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이 스타트업이라고 치면은 모든 스타트업들이 여기에서 돈으로 밀어주고 IPO서부터 M&A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매니징을 해주고 뿐만 이 산하에서도 보면은 스타트업 특히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 웹3 관련된 스타트업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2018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월스트리트에서 2022년서부터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안드리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도 파장을 많이 이뤄놓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크립토 러빙 대놓고 이제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조 바이든 세대가 오다 보니까 크립토 러빙이 필요한 거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잘 할 사람을 물색을 했겠죠. 그래서 2022년 12월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보도를 했지만 그 안드레센에서 이제 암호화폐 정책 총괄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과 CFTC 관계는 여러분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선호하는 규제기관으로는 SEC보다는 CFTC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자체가 굉장히 더 우호적인 평가를 이때서부터 받았어요. 2022년서부터. SEC 개의 갠슬러 되면서 계속 소송하고 이거는 증권이다 자꾸 딴지 걸고 지금 반반으로 나눠졌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SEC와 CFTC 이거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브라이언도 같은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의회하고 정책 결정권자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CFTC 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혁신적인 시장 개선 기술로 평가하는 등등 프로 암호화폐의 약간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해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슨 이제 호로워치의 암호화폐 전략을 좀 보면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 투자 중심의 벤처 캐피털 기업이고 최근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로비를 강화했어요. 얘네가 시작한 거는 2018년서부터 우리 블록체인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2022년까지 잘 해오다가 지금 조 바이든 되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이거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 결정권자, 국회의원 포함해서 의회, CFTC, SEC 할 것 없이 다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로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킵니다. 이게 2022년도예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나와 있죠. 이 회사 그 A16G는 뭐냐면은 그 투자 회사 뭐라고 하죠? 그 스타트업이지만 스타트업에서도 약간 2018년서부터 안드리센 이제 호로워츠 쪽에서 투자를 블록체인 쪽에서 하면서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A16Z 자체는 안드레스 호로워치의 약자고요. 여기에서 크립토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상품을 상품이 아니죠. 벤처 캐피털 회사를 출범을 한 거고요. 이 벤처 캐피털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레센 자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코인베이스 등 초기 투자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여기에서 돈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줄은 몰랐고요. 현재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크립토 펀드를 조성하고 웹3 혁신 기업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펀드에서 2018년에는 3억 달러 정도, 2020년에는 5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45억 달러 계속 늘려가고 있죠. 크립토 관련된 거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브라이언이 CFTC 수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호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에서도 좀 보시면은 웹3 탈중화 기술 집중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죠. 리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이 점이 조금 리플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웹사이트 보고 About A16Z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약자고요. A16Z 크립토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체가 얘네고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안드레스 호로워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VC 회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회사고요. 2009년에 이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자 따와가지고 발음도 좀 힘들어요. 안드레슨하고 호로워치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안드레슨 호로워치라는 이제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회사 중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2009년에 만들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창립자 약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 크립토가 들어간 게 이제 새롭게 2018년서부터 시작을 한 상품이자 또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털 회사고요. 초기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코인베이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래는 이거다. 그래서 웹3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리플 XRP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보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 같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 거는 맞고요. 유니스왑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리플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및 은행 간의 결제 솔루션에서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라서 이제 A16Z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 성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래드가 축하한다고 빨리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죠. 2023년 무려 7월 달에 이런 걸 올렸어요. 게리 겐슬러 올리면서 리즌 리플에서 이제 코트 룰링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웹3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최근 리플에 대한 법안 판결은 SEC의 웹3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지만 기업자와 개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리플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리플 이제 그 항소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됐잖아요. 이때 7월 달에 된 걸 보고서는 이분이 굉장히 코멘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트윗은 많이 하는데요. 코멘트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코멘트 한 거 중에 리플. 근데 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찾는데 왜 힘들었냐면은 이것도 안 해놨어요. 그 골뱅이라고 하나요? 골뱅이도 안 해놔가지고 조금 이분이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이 SEC에서 그때 무분별하게 하는 소송과 계속 규제 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리플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에는 더 자세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구글 폼이죠. 댓글 창에서 구글 폼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텔레그램방 참여, 그 다음에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차트 분석 서브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전략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댓글창에 구글 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 전망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CFTC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친 암호화폐 정책
맞춰서 주도할 가능성이 많고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브라이언이 CFTC 위원 시절서부터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고요. CFTC가 암호화폐 규제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SEC보다 유연한 규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청문회 통해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XRP와 관련된 이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SEC의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요. CFTC의 감독 아래서 더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거죠. 리플과 SEC 이제 항소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상소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건데, 여기서 브라이언 신임 CFTC 의장의 경우에는 SEC보다 CFTC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리플의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본인도 가상화폐 관련된 거, 또한 블록체인 관련된 거 투자를 많이 했지만, 또한 이게 굉장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CFTC가 가져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